맛보고 뜯고 즐기는 음식, 고기. 조리 과정의 숨은 과학을 알면 고기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오늘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서 눈과 귀, 그리고 코와 혀, 오감을 자극하는 고기 맛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고기 요리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익숙한 습한 열로 익히는 요리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조한 열로 익히는 요리법입니다. 여러 가지 조리 방법 중에서 건열 조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고기류 할 때 그런 고기의 육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씹었을 때의 질감, 이런 것을 가장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열 조리법을 씁니다. 스테이크를 하나 먼저 들 수 있는데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포션으로 고열과 그다음에 빠른 조리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 육즙을 최대한 가동으로 그 맛의 질감과 향과 그 육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리 방법이 하나 있고요. 로스트 비프라고 해서 한번 겉표면을 코팅을 시킨 상태에서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오븐에다 집어넣어서 저온에서 충분히 고기의 향을, 또 고기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바베큐라고 해서 야외에 나가면 고치에다가 이렇게 큰 덩어리채로 밑에서 직화 불을 이용해서 바로 향을 많이 느끼게 해서 각 부위별로 약간의 소스를 겸비해서 그 부위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리 방법이 있고요. 오븐에 넣어 뜨거운 공기로 익히는 로스트 비프. 뜨거운 열과 연기로 훈연하는 바비큐. 직화, 즉 불이 직접 닿게 해서 굽는 스테이크. 완성된 모습은 언뜻 보기에 같아 보이지만 각기 다른 조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 그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주방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로스트 비프 전문점. 아직 손님이 오기 전 한가한 홀에 비해 주방은 매우 분주한 모습인데요. 사전 작업이 중요한 고기 요리, 로스트 비프의 조리 과정을 함께할 조희철 셰프입니다. 로스팅 비프란 열의 바람으로써 구워지는 것을 로스팅 비프라고 하고요. 로스팅이란 고기 익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이 뜨거운 열이나 바람으로 익히는 것을 로스팅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방에 도착한 고기는 곧바로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무려 9kg에 육박하는 이 소갈비살 부위의 고기 덩어리들은 여러 가지 허브와 향신료가 가미된 상태로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풍미를 더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오븐으로 직행. 섭씨 100도에 약간 못 미치는 온도에서 약 3시간을 익힌 뒤에 섭씨 60도에서 다시 2시간 정도 익혀줍니다. 노릇노릇 알맞게 구워진 소갈비살의 모습인데요. 로스트 비프는 다른 고기 요리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조리 과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쿠킹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내부 온도입니다. 이 내부 온도가 몇 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프의 전체적인 굽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115화씨 정도가 됐을 때 제일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15화씨에서 118도 화씨, 118화씨에서 제일 정확한 그 템퍼러처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 가운데가 레어, 그리고 미디움 레어, 미디움 웰, 이 웰던, 이 모든 온도가 다 포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꼭 지켜서 쿠킹을 한 후 저희가 이제 제일 포커스하고 중점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조리의 익힘 정도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면의 3분의 2가 붉은 육질로 잘랐을 때 피가 나오는 레어, 절반 정도가 붉은 육질인 미디움 레어,
레어와 웰던의 중간 단계인 미디움, 미디움보다 살짝 더 익힌 미디움 웰, 그리고 갈색이 될 때까지 익힌 웰던입니다. 고기를 익히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그 차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완성된 소 갈비살은 실버 카트에 통째로 들어가는데요. 이 카트에도 맛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플레이트에 채워 넣은 물. 이 물이 따뜻하게 데워져 고기의 온도를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 카트 하단의 양초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갈비살이 카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장자리에 힘줄과 기름을 다듬고 잘라내는 트리밍 작업을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셰프의 세심한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맛있는 로스트 비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장시간에 거쳐 완성된 로스트 비프는 낮은 온도에서 조리했기 때문에 육즙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고기의 풍미는 더해집니다. 알맞게 익혀진 로스트 비프. 테두리는 갈색이고 중앙은 분홍색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기가 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면 이런 색이 나온다고 하네요. 로스트 비프가 수육처럼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는 비결. 불이 직접 닿는 대신 뜨거운 공기로 장시간 저온 조리한 과정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이곳은 바비큐 전문점. 바비큐는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퍼진 고기 요리인데요. 장작 숯불에 통째로 구워 나눠 먹기 때문에 교외에서 캠핑할 때 찾게 되는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이분은 바비큐의 조리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줄 장지수 셰프입니다. 바비큐의 정의는요, 훈연을 해서 그 스모크한 향이 고기 안에 입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이용해서 고기를 시즈닝한 그런 고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비큐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돼지 등갈비 바비큐 만드는 과정을 볼 건데요. 먼저 고기의 기름을 떼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손질하고요. 굽기 전날 미리 럽을 하는데요. 이렇게 밑간을 해두면 고기의 누린내도 없애고 독특한 개성과 풍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 숙성시켜 두었던 등갈비는 이 그릴에서 훈연 과정을 거치는데요. 마치 드럼통처럼 생긴 그릴. 그런데 바비큐의 맛과 향을 책임지는 장작 숯불은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는 나무와 숯을 넣고 열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열원이 대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통은 그 열원이 이 통을 통해서 안에 있는 고기를 익힐 수 있게끔 여기다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렵수 장작을 태워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로만 익히는 바비큐. 로스트 비프와 비슷하지만 스모크라고 하는 훈연 향이 더해지면서 독특한 맛과 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바비큐를 요리할 때에는 연기의 양과 훈연 시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스페어립은요, 이 스모커 안에서는 화씨 200도, 섭씨 90도에서 저온에서 조리해서 바베큐 훈연 향을 입히고요. 그 4시간이 끝난 후에는 저는 서큘레이터에서 65도에서 30시간 조리해서 안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조미료나 소스, 향신료를 곁들이지 않아도 풍부한 풍미를 지닌 바비큐 맛의 비밀. 바로 열과 연기의 하모니를 책임지는 훈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스테이크 전문점. 3가지 요리법 중에 유일하게 불이 고기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스테이크 요리 전문가 이용식 셰프의 조리 과정을 통해 맛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주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기계. 이곳 스테이크 요리의 핵심적인 조리 도구라는데요. 보통 스테이크를 구울 때 아래쪽에 불길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 기계는 열원이 위쪽에 있는 것이 특징.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브로일러라고 하는 기계로서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저희가 그릴이라든가 팬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불에 의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굽는데, 이 브로일러라는 기계는 위에서, 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쬐면서 고기의 윗 표면을 익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불길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릴 방식보다 브로일 방식으로 스테이크를 구우면 고기 표면의 수분이 제거되고 뜨거워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데요. 잘 구워진 고기가 맛있게 느껴지는 비밀, 바로 이 화학 반응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기를 구울 때는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익혀야 고기의 향미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기의 그 맛있는 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큰 분자들이 작고 다양한 분자로 변하면서 맛과 향이 풍부해지는데요. 섭씨 2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수많은 향기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1912년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원래 인체 세포 속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과 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이었는데요. 이후에 음식에서도 아미노산과 당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나는 향기 외에도 빵집에서 빵을 굽는 향기,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향이 나잖아요. 그런 빵 굽는 향기, 그다음에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커피 향기, 그다음에 소시지를 자를 때 나는 고소한 향기 등 모두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고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때에도 마이야르 반응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실온에서 아주 천천히 반응하기 때문에 장맛이 오래 묵을수록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 때문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브로일러 기계 안. 탄소와 질소, 산소가 결합하면서 생겨나는 화학적인 결합 물질이 스테이크 특유의 향을 만드는데요. 고기는 원하는 굵기가 되면 브로일러에서 꺼냅니다. 하지만 바로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주방 카운터에 잠시 두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레스팅. 레스팅을 거치면 고기를 구우면서 표면으로 몰렸던 육즙이 고기 전체로 균일하게 다시 퍼져 퍽퍽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터를 가열해 만든 브라운드 버터를 발라준 뒤 그릇에 담으면 스테이크 완성! 불맛이 강렬하게 배인 스테이크. 그 맛의 비밀은 직화 과정 속 마이야르 반응에 숨어 있었네요. 로스트 비프, 바비큐, 그리고 스테이크까지 각기 다른 고기 맛의 비밀. 다양한 요리 방법과 그에 따른 화학 반응에 있었다는 사실. 불의 과학으로 탄생된 고기 요리. 여러분도 그 맛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지식 플러스.